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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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이 방송 정말 새우젓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자료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은 집중 BJ 모니터링 기간입니다. 최군, 철구, 신태일, 김윤태 이 4명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최군이 음주, 흡연, 지나친 과로 스케줄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가감없이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이제 세계적인 스타 싸이를 능가할 인터넷 방송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몇 시간째 실시간 검색이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고 하고 있는 BJ 철구. 아프리카TV 서수길과 안준수와 홍희사가 키운 세계적인 인터넷 방송 스타 BJ 철구. 자, 이제 이 공로를 인정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해지라는 큰 선물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이제 사회적인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 반드시 이용해지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되는 유신쇼 전화 배틀은 여러분들의 후원 1000개 누적 미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렵지만 많은 후원 소중하게 운영비에 보태 쓰겠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사건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데 빅 사건은 첫 번째는 우주 스타가 된 BJ 철구 그리고 갑질 스타가 된 감스트. 정말 지난 2016년 아프리카TV BJ 대상에서 3명이 대상을 공동 수상해가지고 졸라 욕을 처먹었는데 그 3명 다 사고를 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프리카TV에서 대상만 받으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그러니까 대상을 받아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치면서 대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아프리카 TV 그 BJ 대상의 원조 대상 수상자입니다. 제가 대상을 수상한 날짜 2007년도니까 그래서 많은 8년 동안 아프리카 TV에 공로를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 서수길과 그 일당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클린 이슈 캠페인 했다고 내쫓았죠. 벌써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유신의 저주. 제가 그러면서 수리마스 브레카라트마 주둥이 탁스브라기스 브레세우스자트 브레카라트 해가지고 아주 뭐 강력한 저주를 걸어놨거든요. 효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프리카 TV 초대 대상 수상자의 저주다. 그래서 요거 이제 풀리지가 않고 아주 오래오래 묵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TV가 서수길 대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자정 노력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재를 한다면 그때서야 풀리는 유신의 BJ 대상의 저주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대 스타, 네이버 검색 실시간 스타를 차지하고 있는 철구 기초 수급자 비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시청자 의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로 활동하고 있는 인기 BJ 철구가 자신을 비난하는 시청자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철구는 해당 발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철구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늘 좀 진지하게 갈게요. 간장 모기 삐리리 콘텐츠 없노. 네가 보는 그 주인보다 10배 100배 재밌고요. 이 10배 100배 콘텐츠가 많으며 10배 100배 능력이 있어. 블랙 처먹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냄새 처맞으면서 평생 방구석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결혼 못하고 지금도 자금도 없어가지고 맨날 기초 수급금 그거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까먹어라. 이 삐리리야. 삐리리 같은 삐리리야 라는 막말을 했다. 정말 대단하죠. 해당 발언할 때 철구는 19금 제한 체크가 없었으며 10,000명 이상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었으나 제재는 전혀 없었다. 철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하 발언에 일부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철구를 비난하는 글을 남기자 철구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면서 제가 기초수급자를 비하했습니까? 기초수급 받으면서 도시락 먹어라가 어떻게 왜 비하입니까? 제가 공장 편의점 얘기를 하면 그것도 비하입니까? 내가 비하를 했냐? 욕을 했냐? 왜 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으면 비하가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하라고 생각하면 신고를 해라 고 말했고 아내 지혜를 욕하면 고소하겠다고 시청자들에게 경고를 한 뒤 방송을 종료했다. 본인이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들어와 나 아프리카 TV 대통령이야. 내 뒤에 서수길 대표 있어. 들어와. 신세계에서 황정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민심을 잃어버리면서 으르르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심지어 철구 팬인 철박이도 자기 수장이 신고해라. 신고해야 되겠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신고를 해버린 거라. 이게. 철박이마저도 자기 철박이의 수장이 야 신고해. 네 오다를 받아가지고 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방겔에서 한 그 유저가 계속 집요하게 이걸 짚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여러 거 찔러 보면서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뭐 불에 뭐 이렇게 붙듯이, 그러니까 평소에 아프리카 TV BJ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화약에 불 붙듯이 해가지고 BJ 철구를 우주
스타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이 철구라 함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역사를 또 공부해야 돼요. 인터넷 방송의 역사에서 철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요거 한 건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또 우주 스타, 실시간 스타가 됐는데 청담동 유 선생님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방송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인터넷 방송 역사 전문가 청담동 유 선생입니다. 자, 철구, 아프리카 TV BJ의 대통령이라고 불림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철구를 살리기 위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2번의 사면 이벤트까지 벌이는 생쇼까지 해서 살려낸 진정한 아프리카 TV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서수길 대표의 아끼는 보배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철구입니다. 그러면 왜 서수길 대표와 안준수 상무와 홍 이사는 철구를 감싸는 걸까요? 이 철구라는 인물이 말이죠, 상당히 발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지만 다른 BJ를 덥석 물어서 같이 결합을 되면 엄청난 효과를 내서 신인 BJ나 좀 몰락하고 있는 BJ를 다시 기부업 위로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발화제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수길이 철구를 버릴 수가 없는 짝사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철구의 역할, 발화제의 역할이죠. 최군이 군 의혹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철구가 거기에 투입되면 최군의 시청자 수가 업됩니다. 커맨드 지코가 연이어서 수차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파트너 BJ 떨어지고 베스트 BJ 떨어져가지고 포텐 떨어지자 철구가 또 거기다가 발화제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지코가 붐붐붐 까르붙게 됩니다. 이런 발화제 역할로서 지금까지 많은 BJ들을 먹여 살린 것이지요. 그래서 서수길이 이 철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발화제의 역할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철구는 지금까지 어떤 사고를 쳐왔는가? 역사 공부합니다. 자, 철구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철구하면 생각나는, 철구하면 생각나는 김길태. 그렇죠. 철구를 BJ 김길태라고 유명세를 하게 된 바로 범죄자가 김길태입니다. 김길태가 누구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여중생을 강제로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물탱크에 유기한 잔악무도한 성폭행 살인범이죠. 그 이전에도 성범죄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김길태와 이 아프리카 TV의 발화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BJ 철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퍼포먼스죠. 아프리카 TV BJ들은 별풍선을 받으면 리액션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쏘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막장, 개막장, 우주막장, 된장막장 같은 그런 리액션을 원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자기를 대신해서 망가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철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김길태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원래는 스타크래프트를 방송하고 붙거나 이런 쇼리는 나중에 인터넷 방송 역사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철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BJ가 바로 BJ 쇼리입니다. 별풍이 생기자마자 선풍기를 때려 부시고 자기한테 간장을 붓고 콜라를 붓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퍼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여성 대통령의 초대 멤버죠. 자, 그럼 김길태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느냐? 자, 누가 별풍선을 쐈어요. 그러니까 철구가 우통 벗고, 예전에는 예의였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막장 코드에 방송을 하는 BJ들은 기본적으로 철구 신태일보를 비롯해서 우통을 벗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니폼이었죠, 사실상. 그래서 우통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까만 모자를 쓰고 뭘 이렇게 뭉쳐가지고 방망이 같은 걸 듭니다. 자, 스산하죠? 자, 뒤에 그 방 스튜디오는 뭐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막 진짜 범죄 현장 같습니다. 분위기가 으시시합니다. 자, 그걸 잡고 막 주변을 가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다가 의자를 발견하죠. 그 의자가 김길태의 범행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의자를 막 친 다음에 그 의자를 상대로 성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피크죠.
우유를 열어서 남자의 최후의 표현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하죠. 우유를 쏟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하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여러 차례 했으나 아프리카 TV는 좋습니다. 창의적이다. 이러면 이게 크리에이터지. 정말 대단하다. 극찬을 했겠죠. 그러니까 놔뒀겠죠. 그런데 요게 어느 시민단체에 제보가 되면서 논란이 되게 됩니다.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눈물을 머금고 철구야 미안해. 나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봐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철구를 보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지요. 아프리카 TV 간부들과 운영자들은 아주 가슴 아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구가 아웃됩니다. 네, 철구가 이렇게 아웃이 됐는데 문제가 됩니다. 철구를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였느냐? 8.15 특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코스닥 상장사인 개인 기업에서 왜 사면을 하느냐? 지들이 무슨 대한민국 정부냐? 대통령이냐? 지들이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8.15 특사를 한다고 해놓고는 철구를 떡하니 풀어줘 버립니다. 할렐루야, 코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김길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영구정지를 처분을 받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면을 받았는데 철구가 복귀하고 나서 행동한 게 뭐였느냐? 자기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에 김길태 퍼포먼스 영상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그걸 틀어줍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죠. 아프리카 TV 서수길과 그 운영자들의 쉴드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로 쉴드를 쳐준 게 아니라 그게 점점 강화가 된 거죠. 돈을 벌수록. 그래서 김길태 퍼포먼스 영상을 자기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무소불위하죠. 자, 이렇게 엄청난 쉴드를 받았던 철구가 정말 어이없이 밤새 새벽까지 창문 열어놓고 쉬스곤을 부르고 꽹과리를 치고 꽥꽥 소리 질러서 옆집 할머니를 잠 못 자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철구가 엉뚱한 사건으로 또 정지를 먹습니다. 중학생 간장 샤워 사건. 자, 그때 당시에 철구는 아주 컨텐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BJ들이 시청자들이 노잼 별풍선도 안 쏘고요. 철구는 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 컨텐츠를 뭐 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중학생들이 호기심에 찾아온 겁니다. 신께서 나에게 컨텐츠를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그 중학생 남학생 3명을 데려놓고 야 우리 같이 방송을 하자.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의 중학생들은 같이 방송해요? 근데 방송 내용이 남중학생 3명을 무릎 꿇고 앉혀놓고는 거기다가 간장을 큰 대야 고무대야에다가 해가지고는 뿌리니까 눈 따끔따끔하고 막 하니까 한 아이가 울어요. 그랬더니 철구가 울지마 삐리리야 쌍욕을 하면서 자, 그런 중학생 간장 샤워 사건으로 또다시 영구정지를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김대웅가요? PD수첩에서 홍보팀장이 하신 말씀 아시죠? 간장 뿌린다고 죽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한테 간장 붓는다고 죽나요? 자, 그 운영자의 그 BJ입니다. 우리가 BJ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그 운영자의 그 BJ이고 그 운영자의 그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만 있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째 영구정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 돈에 대한 그런 갈증은 있는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팝콘 TV와 라이브스타에서 같이 그쯤에 영정당한 신태일과 같이 살면서 온갖 폐악짓거리 방송을 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막장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요즘 짤로 나오는 이렇게 몸에다가 뭐 바르고 고양이 자세하는 그걸 비롯해서 나중에는 불법 사설 토토업자한테 돈을 받고 신태일과 그 방송까지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온갖 폐악짓거리 방송을 다 합니다. 그쯤에서 서수길 대표와 운영자들은 또 철구에 대한 짝사랑, 그를 다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한 발화제가 없거든요. 역할을 할 사람이. 그래서 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사과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사과데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설토토 불법 홍보하고 온갖 불법 탈법 행동을 한 철구를 반성을 정말 처절하게 하고 있으며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정말 100번 1000번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풀어줍니다. 그때가 서울 인천지검에서 철구와 신태일을 그 돈을 받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500만 원으로. 본인도 죄를 다 인정을 했고요. 근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게 아프리카 TV 운영자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 줄거리만 했는데 그럼 철구가 그것만 했느냐? 아니죠. BJ 철구가 다른 BJ와 퀴즈 놀이를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 그 산에서 그 뛰어내리는 고인을 비하하는 리액션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임신한 여자친구 성적 학대 사건도 있었고 낙태 발언. 나는 전 여자친구들하고 낙태를 여러 번 했다. 정말 대단하죠? 19세 체크도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 나는 전 여친이 임신해가지고 낙태를 여러 번 했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아주 화려한 역할이 있죠. 이외에도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그 다음에 방송에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장면, 또 부인도 남편을 때리고요. 그리고 쪼꼬북과 불륜 콘텐츠, 그리고 지금 부인 외지레라는 지금 BJ명을 쓰고 있는 BJ와 이혼 콘텐츠.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 콘텐츠를 하면서 장인 어른을 부르고 처남을 부르고 심지어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불러가지고 이혼 콘텐츠를 합니다. 19세도 안 걸고요. 도대체 이 BJ가 어떻게 파트너 BJ가 됐느냐, 베스트 PD가 됐느냐, BJ가 됐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담동 유 선생이었습니다. 네. 자, 청담동 유 선생의 철구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철구는 작년에는 수만 명 앞에서 고환을 노출했죠. 고환 노출 사건. 게스트가 여자 BJ였습니다. 여자 BJ 앞에서 일부러 다른 여 BJ한테 핫팬츠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여 BJ 핫팬츠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입었습니다. 속옷도 안 입고. 그래놓고는 다리를 벌리고 뭐 물구나무를 설고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 결국 고환이 노출됐습니다. 여 BJ도 있었고 수만 명의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9세 안 걸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핫팬츠를 입고 고환을 노출했는데 방심위에서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율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게 졸속으로 말도 이건 난 그래서 이게 차은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자율규제 처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수만 명 시청자 앞에서 다른 BJ랑 영상통화하면서 포르노 동영상이 노출됐는데 그것도 자율규제 처분. 그리고 작년 12월에 철구가 또 무슨 차별 비하 발언을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7일 정진 처분이 됐는데 그거를 유해정보팀에서 아프리카 TV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방심위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 시행령에 따르면 그 7일 정지 처분을 내리면 즉시 시행을 하고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는 그 법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지키질 않고 있어요. 왜 안 지키고 있냐면
그걸 안 지켜도 강행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회사가 법에 따라서 처분을 했는데 심의를 해가 처분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행정 처분이나 아니면 뭐 벌금이나 그 형사 처벌을 담당자한테 내려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에. 지금 이제 발의해가지고 개인방송 제재법이 작년에 2건이 발의가 됐는데 형사 제재랑 그 행정적인 제재 처분.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배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TV는 사실상 배째라. 그리고 빼먹고 뭐 힘없고 이런 일반 BJ들 정지시켜놓고 우리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헤르! 네, 철구 사건은 저 네이버 실시간 12위로 떨어졌네요. 빨리 좀 힘을 써주시고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아 스타 BJ.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건은 감스트로 갑니다. 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 잡았어. 네, 감스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사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뉴커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스트 전 직원 232 갑질 사건. 요 커뮤니티에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질의응답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그 감스트 방송에 232 한 2만 6천 명도 시청자가 되더라고요. 232 그 전 직원인 232가 나와서 질문을 하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대로 녹취 자료를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티즌이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2가 묻습니다. 열혈팬 관련해서 열혈팬들이랑 친한 거 맞냐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스트를 위해서 투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스트 매니저로서 감스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챙겼습니다. 물론 사비로요. 그래서 여러 열혈분들이 별풍이나 상품권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열혈분이 저에게 2323개 별풍을 쏘고 232를 주라고 했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감스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었어요. 232라는 사람이 감스트의 직원으로서 이제 그 합숙을 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거기서 이제 열혈 팬들이 연락이 오고 합니까? 매니저니까 그걸 받고 하면서 열혈 팬들을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감스트가 뭘 집행비나 뭘 그건 그 유지비를 안 줬나 보죠. 그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비로 하니까 그게 고맙다고 열혈 팬들이 232 그 매니저를 주라고 별풍이나 상품권을 챙겨줬는데 저기 그 2323개를 쏴줬는데 그거를 감스트가 꿀꺽했다는 얘기죠. 자, 232가 질문됐습니다. 전 여친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여친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감스트에게 부탁했지만 약속을 무시했다. 노래방 방송 때도 유부 그 X로 그렇게 말하면서 치욕을 줬고 그 외에도 많이 언급을 하였다. 맞습니까? 감스트, 예, 맞습니다. 자, 자기에 대한 비하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유부 그 X라고 표현하라고 계속해서 컨텐츠로 이용해 먹었다는 걸 디스하면서 이건 정말 인격권을 침해한, 인격을 살인이죠. 이거 저번에 인격살인하고 똑같은 김윤태. 자, 232가 또 질문합니다. 눈 상태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눈이 실명 판정을 받았고 2년 동안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왔다. 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감스트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감스트는 눈을 가지고 컨텐츠로 희화화시켰다. 초반에는 괜찮아서 별 상관이 없었지만 11월 말부터 눈 상태가 안 좋아졌고 안약 7개를 넣었음에도 안약 넣는 제스처를 흉내내는 등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232라는 직원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놀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눈이 실명 판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희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거를 감스트가 사과 방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자기 직원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희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방송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는 방송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232 직원 232가 묻습니다.
다음 월급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님이 방송에서 손가락 3-4개를 펼치면서 이 정도 받지 않느냐 했고 시내 직장이다. 상상 그 이상이다는 언급을 자주 해왔고 3-4개면 300-400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들은 그 말을 믿고 나를 정말 욕을 많이 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언급을 한 거고 월급을 적고 많고 따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3-4개를 펼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150에서 마지막 때는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250온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전에는 150, 160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3개, 4개를 한다는 건 허위사실이잖아요. 감스트, 네, 있습니다. 저도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 맞는 말이고요. 시내 직장이든 다 방송 컨텐츠로 생각하고 다 232에게 동의를 구한 거고 그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니까 제 잘못입니다. 아니 150만원, 160만원 주면서 그게 저 감스트란 사람의 착각은 뭐냐면요. 컨텐츠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하는 줄 알아요. 철구나 비글즈도 조작이라고 했다면 온갖 막장짓을 해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월급을 150, 160 주는데 300-400 준다, 시내 직장이다, 이게 컨텐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기죠. 시청자들을 사기시킨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 내용입니다. 232가 묻습니다. 답변합니다. 네, 전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여부만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이유는 듣지 않겠습니다. 자, 232가 묻습니다. 숙식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애초에 저도 일할 때 힘들 때 할 때 몇 차례 안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올라가게 되었고 감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숙박비나 식비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감스트가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BJ다라는 뭘 찍었나 봐요.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방이 2개짜리인데 하나는 스튜디오로 쓰고요. 방송하는 방으로 쓰고 하나는 이렇게 짐 같은 걸 쌓아 놓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거실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자기 매니저고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 뒷수습을 해준 사람인데 아니 방이 2개인데 방 하나는 스튜디오는 이제 이해를 해요. 방송해야 되니까. 하나에다가 짐을 싸놓고 자기 매니저는 거실에다가 뭐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라는 게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3-4명씩 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사실상 웬만한 기숙사도 그런 제공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 식사나 이런 거 준비하는 재료비를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안 주니까. 그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니 진짜 심부름하고 컨텐츠 만들 때 심부름하는 것만 해도 150, 160 가치는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집안일까지 다 이건 거의 방송 노예 수준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장애나 여자친구까지 가지고 방송 소재로 쓰고 이거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숙박이나 식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별도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자, 다음 내용입니다. 232가 질문합니다. 신용카드 정지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농협 가서 조회해보니 30일 이상 연체 정지 1회, 30일 이상 고액 연체 정지 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2회 신용카드 정지를 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알려달라고 문의했지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어 알지 못했는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녹취를 해서라도 인증을 하겠다. 카드 정지 내역 보여줌 2건 확인됐습니까? 감스트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지만 모르는 것도 잘못이니까 제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리겠죠? 물론 연체라는 자체가 피해 보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콘텐츠를 지원하는데 돈이 없다고 자기 직원 150만원 160만원 주고 허드렛 일까지 시키고 있는데 그 직원의 카드를 써가지고는 그 카드 이용 요금을 제때 입금을 안 해줘가지고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어요. 이거 한번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면 한번 이렇게 연체나 이런 거 나오면 그 카드 회사에서는 완전히 불량 고객으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정지가 되고 그랬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저도 잘 몰랐지만 모르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가 컨텐츠 한다고 직원 카드 결제를 써놓고는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가 책임지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감스트의 실체가 저도
뭐 감스트라는 BJ에 대해서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콘텐츠 한다고 자기 부하 직원의 카드를 썼는데 고액을 그거를 몰랐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자, 또 질문을 합니다. 직원이었던 232가 감스트 카드로 무단 결제 2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만 원 무단 결제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겠다. 결제를 했다면 감스트 폰으로 문자가 날아갈 텐데 모를 수도 없고 바로 물어봤을 거다. 이 얘기는 저도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본 적이 있나? 무단 결제 하신 적 있나? 감스트가 무단 결제한 적 없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232가 그 빈 28만 원으로 저를 저격으로 하신 겁니까? 제가 28만 원으로 쓴 걸로? 감스트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스트 카드로 232가 허락 없이 28만 원을 썼다라는 소문을 누가 냈느냐? 232 쪽에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누군가 직원 232에게 불리하게 욕먹게 만들려고 소문을 냈겠죠. 자, 232 직원이 또 질문을 합니다. 감스트 월드컵 환경이 그러니까 뭐 감스트 월드컵을 개최를 했나 봐요. 대회를. 근데 뭐 환경이가 뭐 거기서 뭐 상금을 탔겠죠. 환경이 상금 관련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썼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측에서 후원해온 상금은 저희에게 있었고 3등 상금은 감스트에게 줘야 할 상황이었고 그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감스트가 환경이한테 천천히 주겠다고 했다. 정작 환경 본인이 감스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같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저도 의구심이 든다. 굳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감스트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돈 얘기가요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쵸? 형편도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돈을 써야 되니까 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달라고 하긴 그러니까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직원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형한테 그 돈 얘기하기 그렇다. 네가 좀 물어봐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감스트 이거에 대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해돋이 232에게 150만 원 입금한 걸 보여줌. 제가 이때 150만 원을 입금했거든요. 생뚱맞게 232 일단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갚았고 5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은 가져오라고 했고 숙박비 10만 원, 아침 맥도날드 3만 원, 그 외에 37만 원은 그대로 돌려줬다. 감스트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150만 원을 주면서 항상 컨텐츠를 할 때 컨텐츠 비용은 따로 주고 이걸 232에게 돈을 빌린 적은 많지만 내역 보여주고 갚은 것 등등.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2 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해돋이 때 여자친구가 온 거 맞다. 컨텐츠 도움으로 와줬고 미리 감스트에게 얘기 안 한 건 본인 실수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 감컴퍼니 애들이 안 도와줬나. 다 다른 일로 인해 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해야 할 상황이었다. 감스트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150만 원 주면서 기억하는 게 50만 원을 컨텐츠 비용으로 쓰고 100만 원을 갚은 게 아니라 50만 원 환경이 주고 50만 원은 제가 다른 거 시청자 드리라고 준 돈이었는데 232 저는 기억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스트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232 이거 뭐 서로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둘 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스트 그럼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232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150만 원을 줬을 때 뭐가 어떻게 써라. 50만 원 확실하고 나머진 돌려드렸고 이걸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32 입장은 150만 원 줬을 때 쓸 거 쓰고 나머진 돌려줬는데 감스트는 어디에 썼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서로. 자, 감스트 그리고 여자친구 관련 부분은 저는 일단은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일을 같이 하는 거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232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었고 저도 쉬는 날을 반납하고 일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도와주러 온 것이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일단 일 관계에서니까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스트가 지시를 했는데 232가 일요일이야 쉬는 날이야 여자친구 데이트도 해야 되고인데 자기 혼자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연락해서 같이 얼굴도 볼 겸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직원인데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자친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한테도 부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감스트는 이거 일인데 왜 여자친구를 데려서 도와달라고 그러냐. 웃기죠. 일요일날 일 시키면 돈 더 줘야 되는 건 알고 있나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뉴커에 맨날 공격하는 거 4대 보험 들었는가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자,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고 다음 뭐 사사로운 내용들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요약해 보면 감스트가 자기 직원 232의 여자친구를 막말을 하고 방송 소재로 썼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째는 월급을 3,400씩 안 줬는데 콘텐츠라면서 150이나 160 줬으면서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는 거죠. 시청자들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2라는 직원이 군대에서 사고로 실명을 당했는데 그거를 장애가 있는 거를 방송 소재로 썼다. 나는 이 세 가지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신용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를 어떻게 말이 되나? 이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고. 그냥 자기하고 모여서 크루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150, 160 받고 허드렛 일까지 뭐 설거지나 무슨 뭐 치우는 거나 이런 것까지 그 거실에서 자고 그다음에 뭐 열혈 팬들이나 누구 콘텐츠 하러 오면 심부름 다 하고 챙겨주고 자기 돈으로 그런 사람한테 그 없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보상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근데 그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나 없으니까 빌려줘 해가지고는 그 고액을 결제를 했으면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직원한테 그렇게 아니 어디 식당 갔는데 내가 카드를 놓고 왔어. 돈이 없어. 그럼 네가 밥값 내라 내가 올라와서 줄게. 이건 가능해요. 그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카페에 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야 네가 지금 살아 내가 결제해줄게. 입금해줄게. 이건 가능하다고. 근데 고액을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해놓고 신용 바닥내가지고 신용카드가 정지될 지경까지 놔뒀다는. 그리고 자기는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 직원이 자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 소문에 대한 질의겠지만 누군가 뭐 감스트 지지자 측에서 그런 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뭐 얘기를 했으니까 나온 거지. 감스트가 얘기를 안 했더라도. 이거는 참담합니다. 근데 감스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으면 사과하고요. 자기는 인터넷 방송이 자기의 심장이다. 심장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만둘 수는 없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일주일 방송 안 하겠다. 이게 감스트의 대응입니다. 지금 아까 네 가지만 얘기해도 이게 아주 그 외에도 비하 발언하고 철구하고 방송하는데 철구가 묻습니다. 232에 대해서. 저 사람 실제 매니저냐 그랬더니 감스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스트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내 직원이다. 도와주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는 내 따까리야. 옆에 심지어 그 232라는 직원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같이 동거동록 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받더라도 열혈 팬들까지 챙길 정도로 열혈 팬들까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직원이라면 내 직원이야. 직원 매니저야. 많이 도와주고 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니 다른 직장에다가 그만두고 올라와서 이렇게 도와줄 정도면 팬이잖아요. 팬심으로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철구가 저 사람 진짜 실제 매니저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232가 진짜 매니저냐고 하니까 걔는 내 따까리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자친구나 그 232가 가지고 있는 군대 그것도 군복무하면서 가슴 아프게 그 실명을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야 그 죄를 짓고도 저런 큰 죄를 한 사람을 방송 노예화 시켜서 완전히 그 여자친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심지어 그 사람의 카드까지 그래서 신용 등급까지 추락을 시켜놓고 인터넷 방송은 자기의 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 쉬고 와가지고 자기는 방송을 열심히 하고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철구 사건도 문제지만
이 감스트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건 방송 노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염전 노예, 무슨 뭐 카센터 노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방송 노예예요. 팬심을 악용한 자기 팬심으로서 올라와 가지고 그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허드렛 일까지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따까리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저렇게 방송 소재로 쓴다는 것은 절대로 저런 BJ는 인터넷 방송에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구 10일이네요, 아직. 자, 여러분들 9위 올려야 돼요. 올려갑니다. 그래서 이 철구 감스트 반드시 이용 해지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카카오 그 데절트 이글과 유신 사건 어제 뭐 난리가 아니었었죠. 저희 방송이 막 2,000명이 넘어가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새벽에 아침쯤에 데절트 이글에게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내용은 아니고 뭐 이런 게 뭐 이런 기분이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과가 아니니까 내가 답변할 이유가 있나 해서 그냥 다른 게 바빠가지고 있었는데 저녁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화해를 요청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형으로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으로서 오해가 있었다. 이거 오해였다라는 말 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어제 새벽에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왜 5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받고 왜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내 코너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느냐에 상당히 좀 불쾌하고 저희 매니저분들이나 애청자분들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만은 뭐 남자끼리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고 앞으로 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화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가 있었다. 서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풀고 제가 사과도 받아들이고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데절트 이글과의 그 해프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셨 악의적으로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저기 카카오 TV에서 1위를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시청자 수나 무슨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안 씁니다. 제 본 직업이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대표 기자이기 때문에 방송의 시청자 수 칼라바라님 어서 오세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다음은 요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카카오 TV 스타 PD 편파 선정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카카오 TV의 스타 PD 편파 선정 요거는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뉴커의 화제 기사로. 근데 데절트 이글도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한다 본인도 그런 그 일반 PD분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서로 오해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이게 아니라 유신이 말한 의도는 어떤 거였고 그 생각하는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고 카카오 TV 침묵질 스타 PD 선발 기준 무시하고 무더기 선정 지난 2월 18일 카카오 TV와 다음 TV파 서비스를 통합한 카카오 TV가 시작부터 막장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 통합 카카오 TV는 오픈일에도 제대로 서비스 준비를 하지 못해 PD들이 방송이 안 되고 시청자들이 방송에 접속을 못하는 등 심각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었다. PD들이 후원을 받고 광고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지스테이션도 간담회에 참여한 PD들에게만 미리 신청받아 참석하지 못한 PD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PD들은 복잡한 신청 방법으로 며칠간 후원을 받지도 못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타 PD를 자신들이 정한 선발 기준을 무시하고 서비스 오픈 전에 미리 선정해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TV는 동영상에 대한 열정과 끼가 있는 라이브, VOD 어떤 생산자라도 누구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는 라이브와 VOD 데이터, 2차는 선발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해 매월 첫 주 발표합니다.
선정 기준은 라이브 방송은 최고 동접, 일간 시청자 수로, VOD 영상은 누적과 월간 조회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특성 및 독창성, 끼와 개성, 대중적 관심도, 콘텐츠의 퀄리티에 따라 선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스타 PD, 프로 PD, 루키 PD 선정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 일부 PD들은 이러한 선정 기준이 무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전문가 유모 씨는 자신들이 마련한 스타 PD 선발 기준을 자신들이 어긴 것이다. 새로운 카카오 TV가 오픈하고 나서 활동 데이터를 근거로 선정한다고 해놓고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무더기로 스타 PD를 선정한 것은 심각한 막장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영상에 대한 열정과 끼가 있는 모든 생산자라도 누구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자의 친분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니냐며 비판을 했다. 자, 카카오 TV는 자기들이 선정 기준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은 최고 동접자와 일간 시청자 수로, VOD는 영상 누적 조회수와 월간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별 문제 없으면, 별 문제 없으면은 위원회에서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자기들이 공지를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도 안 했는데 무더기로 스타 PD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활동 데이터가 없는데, 활동 데이터가 제로인데, 그 다음에 선발위원회 심사조차 개최도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스타 PD가 무더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일부 스타 PD들의 주장은 다음 TV팟의 베스트 PD들이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통합 카카오 TV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의 기여도,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기존의 다음 TV팟에서 그 능력이 인정받았고 기여도가 있으면 따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제가 데덜트 이글 통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지원을 해준다면 컴퓨터를 지원해준다든가 야외 방송 장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뭐 휴대폰, 스마트폰 방송하기 편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무상 대여해준다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그냥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다음 TV팟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방송해서 베스트 PD를 달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스타 PD 선정 기준이 데이터가 초기와 제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성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달만 하면 그냥 다 다는 거거든요. 스타 PD를. 근데 그 유상무 같은 사람 연예인들 불러다가 그냥 바로 스타 PD 주는 거냐. 그거는 부당하다. 그 사람들에게 방송 장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이라든가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유상무는 연예인이고 인지도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 외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유상무가 스타 PD가 되려면 똑같이 일반 PD랑 노력해가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지. 50명, 60명, 70명 보고 있는데 100명도 안 보고 있는데 유상무니까 스타 PD? 그거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스타면 자기가 방송해가지고 한 달 동안 데이터로 충분히 스타 PD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상무 방송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특성 및 독창성이 있었어요? 끼와 개성이? 대중적 관심도? 그래가지고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았나? 콘텐츠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았어요?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GD가 와가지고 카카오TV 방송하면 나는 인정해. 그 사람은 하루 방송해도 한 달 퀄리티가 나올걸?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적당히 해요 잘릴라가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데절트 이글하고 그거 있을 때도 내가 정지 먹는다, 뭐 내가 경고 먹는다. 내가 왜 먹어요? 욕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런 겁은 주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추잡스럽고 천박한 짓입니다. 자, 허경영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하고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구 검색 열심히 하고 있죠. 요거 간단하게만 하고 허경영 대선 출마 공약이 우픈 이유
예, 공약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허경영 전 총재는 3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자신의 지지그룹인 국민정치혁명연대 출범식을 가지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많을 뿐이다. 말은 주옥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세금이 없어서 복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네. 이날 허 전 총재는 한반도의 대통령이 되어 이펀 군주국을 만드는 황제가 되고 세계를 통일해 단일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연병하고 한 번 잘했다고 했더니 무슨 이펀 군주제 황제를 만들기. 예병원에. 자, 그리고 이제 끝에 그 정세균과 권선동이 나왔는데 나는 이 사람들은 박근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어요. 뭐 관례였다? 권선동 국회 법사위원장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지지율 이제 제로로 가야 돼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데 뭐요? 그 공범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름 바꾼 거기 김진태 간사가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는 통과를 안 시켜? 다수결을 안 해? 간사 합의가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그 관례가 국민을 위한 관례인가요? 니들을 위한 관례인가요? 난 이 권선동 이 법사위 위원장은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부역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반성한다면서 핑계대면서 관례였다? 정말 연병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왜 직권상정 안 하는 겁니까?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졌다이면 국회의장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이거 왜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했고 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과 그 비선 실세들의 특검 조사를 하는 것 그게 왜 국가 재난과 관련된 게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전에 정의화가 무슨 나라 대내외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면서 재난 상태라고 개소리 했잖아요. 그렇게 통과하면 욕을 먹겠죠, 국민들한테.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때문에 중국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사업 다 망해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라가 경제나 전체 지금 분야가 지금 교육도 국정교과서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고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닙니까? 나는 이 정세균과 권선동 얘네들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신사고 지만 얌전한가? 국민들은 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촛불 들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거 통과시키기 싫으면 지구를 떠나거라. 네, 우주로 가세요. 우주로 가가지고 니들끼리 그렇게 소신껏 살아. 국민들은 죽으나 마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박근혜 최순실하고 다를 게 없는 인간들이라고. 지들 이미지 생각하고 지들 소신만 중요하지 국민들은 죽으나 마나 신경도 안 쓰고. 자, 오늘 1부 원래 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따로 또 해야 되겠네요. 자, 네이버에서 철구 검색 자 11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검색해 주세요. 저도 지금 방송 중에 검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구 감스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용해지 시켜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들이 대동단결해서 이용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방심위 방통위, 여성가족부, 교육부 어디든 해서 유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의 힘으로 철구와 감스트는 반드시 이용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코나 다른 순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작년에 대상 수상 중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저 닮은 사람. 네, 가슴이 아픕니다. 저 또 군산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갑자기 대상 받고 나서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에 이미지 바닥으로 해가지고 요즘 시청자도 많이 줄고 그래. 왜 이 대상의 저주가 이 군산대 후배에까지 미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욕을 먹어야죠. 누가 선배라고 이렇게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아프리카 TV 초대 대상의 저주, 유신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네. 자, 1부 여기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2부 시청자 의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바로 이어집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TV 유신쇼 전화 배틀 잠시 후 2부 시청자 의견 전화 받겠습니다.